발암물질 예고된 아스파탐. 막걸리 33병 마셔야 위험하냐? 네. 뭐 이런 얘기죠.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어때요? 이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그냥 될 것 같은. 찝찝한데 네. 과연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네. 아니면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냐? 이 네.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일단은 첫 번째는 아스파탐이 발암? 네. 이거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암을 이제 유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암을 유발한다. 네. 영어로는 보통 카르시노젠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아스파탐이 이게 카르시노젠이냐? 네. 이 논의가 사실 불을 당긴 게 로이터의 기사로 출발합니다. 자, 로이터 기사 한번 볼까요? 이게 4일 전 기사인데 영국 발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익스클루시브. 그다음에 WHO 세계 보건기구죠. 캔서 리서치 에이전시. 그러니까 암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아스파탐이 어떻게 보면 이 대체당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카르시노젠. 암을 유발하는 소스로 지정될 수 있다. 원래 이 발표는 14일이라고 합니다. 네. 7월 14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원래 예정돼 있던 건데 네. 로이터가 이걸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막 우리나라로 막 확산이 막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게 발암물질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콜라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스위트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체당, 단맛을 내는 것들이 지금 여기 막걸리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콜라 있죠. 콜라뿐만 아니라 애들 먹는 간식에도 미량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 그렇죠. 과자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WHO의 결정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식약처는 뭐 콜라를 55캔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은 한 잔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해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데 이게 사실 아스파탐을 피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스파탐 한번 피하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요게 아스파탐입니다. 네. 설탕의 200배 정도 달다고 하죠. 근데 일단 외국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목이 칼칼하면 뭐야? 이거 간혹 먹죠. 홀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영국 감기약. 감기 이거 걸리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 이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루인데 랩심. 그다음에 멘토스. 비타민. 멘토. 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탄산음료가 빠졌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다이어트 코크 뭐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라이트, 닥터페퍼 다 들어가요. 아스파탐을 포함한 것들. 근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네. 펩시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고 이미 바꿨다고 그래요. 예, 네. 들어가 있고 네. 코카는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네. 제로 음료 등에 이제 많이 포함돼 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꽤 막걸리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거고 국내에 포함된 것들은 뭐 대략 이런 것들, 네. 국내 출시된 것들 중에.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특정 지금 상표를 거론해 가지고 아스파탐이 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아스파탐이 사실 1960년대에 그렇죠. 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발암물질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암 연구소가 이제 나누는 그룹 1부터 그룹 3까지 위험 등급. 일단은 요거 그룹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룹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직접적으로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발암물질 확정이야 얘들은. 두 번째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사가. Probably. 여기 EA 등급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Possibly가 들어있죠. Possibly가 붙어 있고. 그룹 3는 뭐예요? Not classifiable.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분류가 안 됐어요. 안 돼. 네. 그럼 얘네들이 일단은 발암 물질은 얘는 발암 확정, 얘는 probably 확정, 얘는 possibly 확정이라는 거야. 네. 그 요게 뭔 차이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지금? 여기 네. 보면은 probably와 possibly로 이 그룹이 A, B로 나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1군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이 확인된 거. 실제로 비교군과 대조군을 위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이걸 지속적으로 섭취한 군에서 발암의 확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여러 논문으로 확인된 걸 1군으로 그렇죠. 하고요. 그다음에 2군 A는 동물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하지만 뭐야? probably. 동물에서는 사실 됐으니까. 인간도 동물인데. 인간도 동물이니까 사실상 이게 강한 추측으로 가는 거고 2군 B는 이거 진짜 내가 볼 때는 위험한데 야 논문 몇 개니 했을 때 한두 개? 그렇죠. 뭐 유의미한 한두 개? 이건 좀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2군 B. 네. 3군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그러지 마. 이건 아니야. 근데 여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좀 분류해 본 겁니다.
1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담배 연기, 술, 담배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명확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지속적으로 흡연했던 사람들은 폐암 확률이 훨씬 높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술, 거죠. 간암, 네, 햇볕, 자외선, 피부암 피부암.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군의 발암 초정 물질입니다. 아, 디젤 엔진 배출물. 사실 요거 이제- 디젤 엔진 배출물은 당연히 안 좋은 건 알잖아, 그죠? 요거 네. 저기 베트남 가면 네. 난리 납니다. 그냥. 아, 숨을 못. 하노이 가면은 숨을 못 쉽니다. 네. 그 다음에 B군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발암 가능 물질, 반응 물질이 나프탈렌은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그때 그렇죠. 예전에 많이 쓰는 좀약, 음. 그다음에 휘발유, 어. 휘발유 먹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자세히 표시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비군이 제일 많습니다. 종류가 300종이 넘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김치도 있어 지금. 김치도 있습니다. 피클도 있어. 네. 알로에도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음. 여기 이제 아스파탐이 추가가 됐다. 2군 B에 음. 암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것을 추정. 근데 아까 어. 이제 막걸리 업계의 고민은 사실 밖에서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막걸리는 술이란 말이야. 그렇죠. 막걸리 자체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스파탐을 뺀다고 해가지고 어. 건강한 막걸리가 되느냐 이건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아예 술을 먹지 말아야지 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아스파탐이 이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인과관계로 추정된 발암물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정확히 아셔야 그래서 된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번역의 문제다. 번역. 이거를 발암 물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1군을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종류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냥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유해되는 뭐 식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발암이라고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도 음. WHO에서 다 빼고 음. 발암물질이래 하니까 사실은 그 우려가 커지면서 음.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가솔린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솔린은 드시면 가솔린 안 먹으면 돼요. 진짜 네,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엑스선. 엑스선도 발암 물질이죠. 네. 과하게 방사선 노출되면. 근데 네. 의료적 목적이 크면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당장 이게 뭐 먹는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약간 그런 의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아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분류가 안 돼 있는 그쵸. 경우에는 그냥 콜라가 있고 제로 콜라가 있으면 그쵸.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 콜라가 마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건강식으로. 많이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사실은 이 범주 안에 집어넣고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뭔가 심각한 발암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기보다 새로운 과학적인 팩트가 발견됐다기보다는 WHO가 야 이거 너무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넣어놓고 좀 주의 관찰을 하자라는 그렇죠. 의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가려 먹다가 그럼 굶어 죽어야 되냐라는 이제 말도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몇백 개가 다 발암물질이라고 뭐 1군, 2군, 3군에 넣어놨으니 네. 그것들을 좀 볼게요 하나씩. 일단은 이거 요것도- 1군입니다. 1군. 네, 1군인데 하루에 50g 이상 먹으면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4개를 다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내가 볼 네. 때는 괜찮아요.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까도 이제 절임 채소 얘기가 나왔지만 나트륨 자체, 그러니까 설탕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양이 실제 발암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햇볕. 아. 햇볕 안 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비타민 D에 비타민 또 D 결핍이 와요. 네.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 예방에도 햇볕 쬐기는 반드시 포함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 1군이라고 피할 거냐? 그렇지 근데 이제 않단 말이야. 약간 이겁니다. 햇빛이 1군이라는 얘기는 왜 특히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해만 나면 그냥 들어눕는 그냥 사람들이 다른 많아. 사람들이 있어. 해만 나면 들어누워. 아니 막 벌겋게 익어서도 네. 계속 이러고 있는 네.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자외선 차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교대 근무. 이거 사실 기자들은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네. 교대 근무. 이 교대 근무 밤샘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근데 뉴스가 뭐 밤새 쉴 수가 없으니까. 방송국 직원들이 네. 야근을 많이 하죠. 야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김치 아까 얘기했었고. 그럼 야 이거 뭐 근무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아니 그리고 우리 민족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포기 못하지. 저 솔직히 저 어릴 때 이거 하나로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농촌진흥청을 출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농촌진흥청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은 네. 그 보도자료 되면은 이따 암이 정복이 돼야 돼. 그래요? 왜냐면 김치 항암 효과 엄청납니다. 그렇죠. 발암 물질이면서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쌤이야 어차피. 옛날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 막걸리 항암 효과. 막걸리의 무슨 성분이죠? 대부분 성분이 뭐 무슨 성분이 뭐 30% 증가. 그러니까 매년 30%씩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암이 정복돼야 되는데 아직은 정복이 안 됐다. 근데 그 기준대로라면 암 예방하려면 막걸리를 하루에 한 20병 마셔야 됩니다. 네. 간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간이 먼저 가요. 간이 먼저 간다. 네.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알코올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스파탐이 이제 안전 기준치에 가려면 발효음료 400병, 탁주 33병 여기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WHO 발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야 저거 먹지 말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과유불급 아닌가 싶어요. 과유불급. 사실은 쌀밥도 어때요? 많이 먹으면 네. 많이 먹으면 저기 혈압 높이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일으킬 수 있잖아요. 고지혈증 유발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한 게 안 좋다. 근데 그래서 사실 레시피를 바꾸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일부 막걸리 업체나 탄산음료 제조사들이 레시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스파탐이 이제 발암물질로 분류되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많이 먹는다고 탁주를 33병씩 먹으면 간이 먼저 가는 거야.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잖아. 찝찝하잖아. 기분이가 나빠. 기분이가 나빠. 그러면 오늘은 막걸리 말고 그냥 맥주 한잔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걸로 아스파탐 대체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이거 맥주도 뭐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알코올 들어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또 1군 통풍 유발 물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술이 건강에 좋진 않은 건 뭐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래도 찜찜하니까 이제 업계의 변화는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야 그럼 제로 설탕 위험하다니까 그냥 설탕으로 가자. 그래, 야, 뭐 역시 오래된 게 좋은 것이요. 하고 가면 이건 안 절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네. 왜냐면 설탕은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또 혈관 건강을 해치고 또 비만을 유발해서 만병의 또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네. 세계 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양이 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 요거까지는 설탕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성인 남성 보통으로 한 2000kcal 소비한다고 해요. 2000에서 2500. 그럼 설탕은 그의 10%잖아. 그럼 대략 한 200kcal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기준치 이내로 먹으려면. 근데 그게 얼마냐 하면 설탕 한 50g입니다. 근데 콜라 한 캔에 설탕이 30g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음료 한 캔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음료만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설탕 보세요. 설탕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대체 감미료도 커지지만 설탕 적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설탕도 설탕대로 많이 먹으면서 제로도 제로대로 먹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뭐든지 설탕이든 제로 설탕이든 적당히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특히 그렇거든요. 오늘은 치팅데이다. 아, 나 오늘은 취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 치즈 크러스터 피자를 딱 시킵니다. 근데 마음 한켠이 어때? 아무리 치팅데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콜라는 제로 콜라.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스파탐 안 먹겠다고 설탕을 대신 먹는 거는 똑같은 우를 범하는 그렇죠. 거다라는 거지. 실제로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은 급성장했어요. 왜냐면 이제 자꾸 다이어트나 건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거든. 배달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짱짱한 거 배달시키면 음료는 좀 헛헛한 거로 간다는 착각을 하고 싶잖아, 사람이. 그치. 조금이라도. 근데 문제는 제로 음료 시장 이렇게 키워놨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이게 없는 날아갈 위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럼 다시 여기서 그럼 설탕 음료로 돌아갈 거냐 했을 때 그거는 그 건강한 방향 전환은 아니다, 여전히. 그거는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그리고 이런 판단도요 바뀐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블로그인데 네.
2020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로콜라는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020년 답변 읽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제로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환자들에서 다른 식품들과 비교시 열량이 비교적 적어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어.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아닙니다. 제로콜라는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를 이용해서 단맛을 낸 제품으로 다른 가당음료와 달리 무열량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혈당 관리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물로 드세요. 네. 1년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국제암연구소 권고가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년대에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다가 누명을 벗거든요. 자, 이렇게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됐던 것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제가 될 수가 있고 맞아요. 이게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네. 안전할 거라고만 생각했다가 괜찮다고 다 무해하다고 이게 했는데 치명적인 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화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 뒤집히는 거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먹었던 것들이 나중에 막 맞아요. 부작용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사실 고민하고. 아까도 이제 뭐 육수 얘기했지만 네. MSG도 이거 인체에 해롭다고 막 난리 났었어. 네. 그래서 막 광고도 막 처음에는 막 여름철 건강을 위한 맛의 마스코트 이렇게 한때 광고하다가 유해성 논란이니까 우리는 이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MSG 누명 벗었거든요. 지금. 네. 지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뭔가 인공적으로 뭔가 만든 거는 유해하다는 결과가 무해하다고 바뀔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 시점에서 과학을 존중하고 뭐 국제기구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럼 그 존중하자니까 김치 젓갈 다 끊어야 되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검증된 것만 가면 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거.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느지 않는 한 뭘 먹어서 건강해지고 뭘 덜 먹어서 그럼 더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다. 사실 그렇죠.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좀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적당히 쉬고 요약을 하자면 발암물질 지정은 될 수 있지만 그쵸. 이 발암물질도 여러 등급이 있고 그쵸. 그중에 가장 낮은 데에 아스파탐이 속하는 거라서 거기엔 김치도 있다. 거긴 김치도 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발표는 아니다.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소식하시라. 네. 하지만 그건 우리 확실하다. 일반 원칙 있잖아. 우리가 일반 원칙. 뭐죠? 몸에 좋으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건 없다. 맞아요. 아이고 입에도 막 달고 너무 맛있는데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다?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네. 이런 것들은 절대 원칙이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뭔가 너무 맛있는데 살이 안 찐다. 뭔가 어딘가가 망가지고 있다는 망가지고 거다. 있다는 그거를 좀 생각하실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